얼마 전에 심리학자들이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주제가 꽤 흥미로웠어요.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해야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주변만 봐도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연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어떤 차원에서는 나 지금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맞는 걸까요? 사실 제가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이 질문을 곱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의 유명하지만 솔직히 좀 아리송한 그 말이요. 사랑이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상하죠? 모순 같기도 하고요. 애초에 가져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주며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주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인간의 사랑이 가진 묘한 지점이에요. 사랑이 왜 아플 수 있는지, 왜 상상 속에서조차 우리를 그렇게 강렬하게 뒤흔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라캉이 특히 집요하게 파고든 게 바로 이 환상의 영역이거든요. 그는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악몽 같고 끔찍한 상황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우리의 동기와 행동 대부분이 환상에 묶여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건 그의 또 다른 생각과 존재론적으로 연결돼요. 우리는 늘 상대적이고 불안정한 자아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철학은 어딘가에 발견해야 할 안정된 진짜 나가 있다고 전제하는데 라캉은 여기에 훨씬 회의적이었어요. 주체성이라는 건 존재론적 공백, 그러니까 텅 빈 결여에서 나온다고 본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는 난해한 정신분석 이론과 길고 현학적인 프랑스어 용어들이 쏟아지는데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는 저 한 문장만 붙잡아도 사랑과 욕망에 대해 쓸만한 지혜를 충분히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앞부분부터인데 사랑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라캉이 가리키는 건 인간의 근본적인 불완전함이에요. 내 안이 어딘가 텅 비어있다는 감각이요. 우리가 외롭다, 뭔가 부족하다, 결핍됐다고 말할 때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함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품고 살아왔을지 몰라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으려면 예뻐야 하고 매력 있어야 하고 성공해야 해. 이게 바로 환상의 스크린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채워질 텐데, 그 존재의 빈자리가 드디어 사라질 거라는 환상이요. 그래서 결핍은 결국 절함감의 얼굴로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인용구의 앞부분은 이 결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우리는 완성된 나라는 주체를 상대에게 주려고 하죠. 하지만 라캉에 따르면 그런 총체적이고 온전한 자아는 영원히 손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알아간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의 결여의 해부도를, 그 텅 빈 자리의 구조를 배우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 아픔,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희망과 꿈까지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나 자신보다 더 진짜 같은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 그 아름다운 친밀함이 펼쳐지는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준다는 건 이 부재를, 이 결여를, 이 불완전함을 건넨다는 뜻이에요. 그걸 내미는 거죠. 자신의 결여를 솔직하게 꺼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만큼 인간적으로 친밀한 행위가 또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는 거예요. 잠깐 불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근본적인 공허의 감각은 불교에서도 핵심이에요. 고정불변의 자아가 깨달음이나 지속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은 주체가 공백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라캉의 관점과 묘하게 통하죠.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 줄리 델피가 연기한 셀린의 대사도 떠올라요. 신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 그런 결여가 나눠지는 그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말이요. 자, 이제 락항의 문장 뒷부분이에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다. 이 대목은 사랑과 욕망 속에서 환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짚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는 걸 사실 그대로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 헌신, 내 사랑, 내 전부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은 거리를 통해, 신비를 통해 작동하거든요. 이른바 잉여향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어떤 마법 같은 잉여를 통해서요. 로맨틱한 사랑은 환상과 현실 사이의 그 틈을 메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 틈은 대개 열린 채로 남죠. 그리고 이 긴장이 사랑의 복잡함을 만들어요. 고통도, 아름다움도, 즐거움도요. 그토록 많은 노래와 그림과 연애 편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사랑의 긴장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도 몰라요. 사랑은 자유롭고 가벼우면서 동시에 깊고 무거워요. 아프면서도 기쁨으로 가득하고 스쳐 지나가면서도 오래 남죠. 사랑은 우리가 이 유한한 생에서 겪게 될 가장 이상한 경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락항이 사랑을 일종의 오인이라고 표현한 건 바로 이 복잡함을 겨냥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어긋남, 오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의 결여를 채워주려 애쓰고 그러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 주는 진짜 친밀함이에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거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고 싶다는 그 결핍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걸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꽤 중요한 결론에 도착해요. 물론 사랑은 외로움이나 결핍의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락항에 따르면 사랑을 자존감을 얻는 주된 통로로 삼는다면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진짜로 채워주지 못해요. 사랑이 가장 진짜에 가까워지는 순간은 공허의 교환이 일어날 때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결여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그걸 보고 이해하고 그럼에도 연결되기를 선택하는 것.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해 연애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힘과 서로에게 기꺼이 연약해지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락항은 건강한 사랑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요.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사랑을, 그 모든 부족함까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아이리스 머독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게요. 사랑이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한 몹시 불편한 깨달음이다.